자, 정 교수님, 보니까요, 우리 또 작가분이 이걸 좀 하나 출력을 해서 줬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발생한 지진이 총 130차례랍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올해 지진이 130차례인데, 그 가운데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이 46차례나 된다고 하거든요. 경북 지역에서가 굉장히 많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지진은 이제 에너지가 이제 방출된, 지구가 식어가면서 방출되는 게 지진입니다. 예. 그 지진의 횟수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진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큰 지진 한 번 나는 거하고 작은 지진 여러 번 나는 거하고 예. 이게 거의 같은 개념이라서 네. 뭐 여러 차례 났다고 해가지고 거기가 뭐 지진이 뭐 특별히 나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크기와 횟수 이게 총체적으로 예.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병 기자님 이런 거죠.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지진과 관련해서는 이웃 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는 예. 항상 매번 이제 큰 피해를 입지만 우리는 그래도 지진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안전지대가 아니냐라는 시각이 그렇죠.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보면. 지금 예. 지진은 정말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예. 큰 피해가 발생하고 이게 안전지대이기 때문에 대비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예. 지금 부랴부랴 지금 지어지고 있는 건물에는 내진 설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학교의 경우에는 지진이 나면 좀 대피 시설로 이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네. 학교가 오래전에 지어진 학교에 같은 경우는 내진 보강 공사만 할 뿐이지 공사하는 그 자체에서 내진 설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좀 문제고 예. 특히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농어촌에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설계가 아예 안 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경주에서도 이제 기와장 같은 게 많이 떨어지는 피해가 있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참 앞으로 지진이 안 났으면 좋겠지만 여진에도 혹시나 더 건물 같은 곳에 피해가 있지는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러게요. 좀 우려가 되는데, 이게 지진이 발생을 하면 사실 대피 요령과 관련해서는 아마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 지진이 발생하면 욕실로 대피하는 게 우선 좀 안전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노 기자, 왜 그런 겁니까? 욕실로 대피해라. 네, 일단 여러 가지 이제 욕실이 지어진 구조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화장실을 지을 때 구조상으로 철근을 많이 넣어서 좀 단단하게 짓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네. 일단 습기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벽이 뭐 아파트나 이제 주택의 다른 곳보다도 훨씬 벽돌을 두껍게 쌓습니다. 예. 그리고 또 화장실 같은 경우는 물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고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분 공급이나 이런 게 원활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다른 곳보다는 화장실로 피하는 게 좀 안전하다. 이렇게 뭐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정 교수님께 질문을 드릴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경북 포항의 5.4의 지진이 우리가 지난해 계속 경주 지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경주 지진의 여진일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일부 있는 것 같은데 경주 지진의 여진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무관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 위치상으로 경주 지진이 단층에서 났다면 그 단층의 정확한 연장선상에 포항 요번에 난 지진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같은 단층 계열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경주 지진의 여진은 경주 지진 그 반경 10km 이내 좁은 지역에서만 나왔었기 때문에 예. 이게 지금 나온 지진은 굉장히 거리가 있거든요. 네. 경주 지진하고. 예.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여진이라면 본진에서 깨지고 남은 부분, 남은 짜투리 부분이 깨지는 게 여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새롭게 깨진 거죠. 아하. 부분이. 예. 그러니까 아주 차원이 다른 지진입니다. 특히 유의할 점은 경주 지진의 여진은 전부 다 12km 미만, 15km 근방에서만 났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번 지진은 12km보다 얕은 지진에서 났다는 게 거의 확실시 되니까 예. 이건 거의 차원이 다른 단층 모습입니다. 예. 제가 아까 올해 지진이 우리나라에서 130차례 발생을 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46차례가 경북 지역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여기 채널A 사옥에 있는 서울을 비롯한 이 수도권에서도요. 이렇게 큰 규모의 지진이 날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정 교수님?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예, 없지만. 아무도 예. 알 수가 없고
과거 기록을 보면은 그런 그 정도의 5.5 정도 지진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아예 없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날지는 좀 더 연구가 되어야 될 예. 부분입니다. 근데 병 기자 뭐 계속 실시간으로 좀 소식을 좀 전해 예, 듣고 예, 있는데 뭐 좀 또 접수된 게 있습니까? 네, 지금 뭐 아파트 내부에 뭐 화수관이 터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한 것은 너무 많이 지금 제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제가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경주 지진 때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이 너무 답답했던 부분이 예. 소방 당국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청, 그리고 시청 이런 이제 관공서가 있는데 예. 서로 간에 어떻게 자기네들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혼란합니다. 본인들도 혼란해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네. 주민들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 많고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을 텐데 예. 그런 것에서 서로 좀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좀 책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매뉴얼들을 숙지를 잘 못해서 기자들도 답답해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예. 지금 공터에서 지금 겨울이 다가가는 이 추위에 좀 밤도 다가오는 시간인데 그러게요. 네, 빠른 신속한 어떤 대처나 요구사항이 좀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 4시 26분, 이제 27분 거의 다 됐는데요. 잠시 한 3분 정도 후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상청에서 남재철 기상청장이 이번 지진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갖는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는 이미선 지진화산센터장이 또 계속해서 브리핑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뭔가 이번 지진에 대한 좀 정보가 전해질 것 같은데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기상청 연결해서 살펴보고 또 분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은지 기자, 근데 지금 아까 노 기자가 뭐 포항 지인들하고도 통화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일단 뭐 커다란 인명 피해나 이런 것들은 공식적으로 아직 접수된 건 없는 모양이죠. 어떻습니까? 그 일부 경상을 입은 환자들이 있어서 좀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런 소식들은 접수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예. 하지만 일단 지금 많이 놀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금 사실은 계속해서 여진이 있을지 모르는 뭐 이런 불안감 때문에 집에도 못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라서 예. 앞으로 조금 더 이제 파악을 좀 해봐야겠지만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예. 뭐 초기 대처가 좀 잘 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재난 문자를 아까 저희도 사무실에서 있었지만 다 같이 동시에 받았잖아요. 받았어요. 저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진이 발생한 뭐 거의 그 직후에 재난 문자가 도착을 해서 많은 분들이 몸으로도 느꼈지만 사실 이 재난 문자를 통해서도 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금 일단은 정부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피해자 현황을 파악하고 구조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추가 인명 피해가 없도록 완전을 좀 더 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3시 현재 경상자가 이제 4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경북교육청에서는 학교 수업을 중단하고 학생들 이제 귀가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계속 실시간으로 상황이 계속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병 기자, 현장 소식이 좀 전해진 게 있습니까? 지금 문제가 저희가 지금 취재를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진 피해 취재도 하고 있지만 내일이 수능이다 보니까 전국의 수능 고사장 예비 방문을 지금 취재하고 있었었는데 네. 지금 학생들 중 일부는 이거 내일 정말 수능을 저희가 볼 수가 있겠냐. 그러게요. 왜냐면은 포항이나 이 경북 지역 쪽에 있는 학생들은 인명 피해, 물리적인 피해는 없더라도 이 심리적인 공포심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시 못할 트라우마도 남을 수도 있을 정도의가 이제 지진인데 예. 글쎄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내일 수능을 본다. 뭐 당장에 멈출 수도 없는 노릇이라서 참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예. 그 경북 지역에 있는 수험생들의 심리 상태도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 이제 열차 상황도 KTX의 경우에는 170km로 이하로 감속 운행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고 아예 네. 포항역 자체는 아예 폐쇄가 됐고요. 교통이 또 어떤 지진이 또 올지 모르니까 예.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어떻게 될지 앞으로 상황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아까 뭐 제2롯데월드도 말씀을 드렸죠. 123층이죠. 거기서도 네. 진동이 느껴졌다고 하고 지금 서울에서도요. 곳곳에서 직장인들이 뭐 건물에서 오늘 근무를 하다가 진동을 네. 느끼고 뭐 공포감을 느꼈다는 지금 제보가 지금 그렇죠. 채널 A에도 속속 지금 계속 접수가 되고 있다고 네, 해요. 그렇습니다. 예. 이 채널 A 건물 자체도 지금 흔들림이 그러니까요. 감지될 정도였으니까 네. 참 제가 오히려 교수님한테 좀 하나 여쭈고 싶은 게 있는데 예, 질문하시죠. 규모는 경주 때보다 작은데 그러니까 폭탄으로 비하면 더 작은 폭탄이 떨어진 건데 어떤 진동 범위가 경주 때보다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더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느꼈던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런지가 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그거는
대답. 네네. 예. 그거는 집안 조건에 크게 좌우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 경주 지진은 비교적 안반 지역 네.